중간고사 이후에 첫 영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랜만에 영상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교과서 71페이지 정치 참여의 의의와 방법, 그 중에 첫 번째 정치 참여와 민주정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거창해요. 정치 참여의 의의와 방법, 민주정치 이런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란 무엇인지,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치 참여의 기능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가볼게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라는 건 그 속에 숨겨진 가치라는 거예요. 즉, 기능과 비슷한 거지. 중요성, 역시나 마찬가지죠. 첫 번째, 시민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누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죠. 누가? 정부가, 그죠? 국회가, 법원이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의민주주의 보완. 대의민주주의가 뭐였죠? 대신 의사를 결정한다. 즉,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간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였죠. 대의민주주의 설명 한 3,000번 한 것 같아, 그죠? 대의민주주의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두 가지 기억나야 돼. 정치적 무관심과 또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사람들이 대표가 하는 게 정치다.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하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게 정치적 무관심이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해버리면 그게 국민의 의사 왜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이 있다는 거야. 뭐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정치적 무관심과 시민 의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 세 번째, 주권의식 신장. 주권의식이라는 건 내가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주권의식이잖아요. 그죠? 주인으로서의 생각,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나 학기 초에 설명했습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국민자치라는 건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원리가 국민자치의 원리죠. 그죠? 그거를 실현시키는 거다. 뭐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간단하죠? 네 번째,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를 하면 국민이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동의나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배웠잖아, 우리. 정치 체계론에서 배웠죠. 요구나 지지를 하면서 인풋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이 지지한 정책을 정부가 수행하죠. 집행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우리는 국민이 지지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그래서 정당성이라는 건 결국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당성. 그렇지? 그래서 정책을 수행할 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기 힘들다는 거야. 토를 달기 힘들지 왜? 국민이 지지했으니까. 국민이 누군데? 나라의 주인인데. 그걸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정치적 무관심이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 자,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 첫 번째, 무정치적 무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 탈정치적 무관심. 세 번째가 반정치적 무관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조금씩 달라요. 무정치적 무관심이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통형과 현대형. 그러니까 전통형은 과거에 이랬다라는 거고, 현대형은 최근에 이런 정치적 무관심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통형은 보다시피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낮아 천성적으로 관심이 없다. 즉, 무정치적 무관심에서 전통형이란 뭐냐면 정치는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 혹은 왕이 하는 거다. 윗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전통형 무정치적 무관심입니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현대형 무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정치하느니 노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선거날이 있잖아요. 그죠? 6월 13일 날 우리 선거날이죠. 그죠? 빨간 날이잖아. 선거하라고 쉬는 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공휴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선거날에 무슨 선거야. 그런 거 할 시간에 여행이나 가고 낮잠이나 자고 게임이나 하고 책 한 번 읽는 게 더 도움이 돼. 자기 개발해. 선거하지 마. 정치 참여하지 마. 쓸데없어. 라고 무관심, 관심을 안 두는 게 바로 무정치적 무관심 중에 현대형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탈정치적 무관심. 정치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크나 실현 수단과 영향력이 모자라 무관심. 탈정치적. 탈이라는 건 탈퇴했다. 그때의 탈이에요. 원래 있다가 나가는 게 탈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정치에 실망을 했거나 환멸을 느낀 거예요. 내가 지지하고 있던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아주 믿고 있던 내가 아주 그냥 좋아하던 정치인이나 정당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아주 큰 나쁜 일을 저질렀거나 뭐 이럴 경우에 실망을 해서 진짜 정치는 썩어 빠진 거구나. 난 정치에 이제 관심 안 둘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또는 예를 들어서 정치에 내가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A라는 그 정치인이 너무 깨끗하고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정책이 마음에 쏙 들고 이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서 여러 차례 내가 홍보도 하고 이 사람도 뽑고 주변 사람한테도 알렸는데 이 사람이 당선이 안 됐어. 결국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다른 사람이 뽑혔어. 이럴 경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요구를 하고 기대를 했지만 정치에 대해서 실패했죠. 실현 수단이 안 됐거나 나의 영향력이 모자라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잖아. 나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이제. 정치 안 해. 정치 뭐 선거고 나발이고 안 한다. 뭐 이럴 경우엔 탈정치적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반정치적 무관심. 이거는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반대. 내 의견과 정치적인 성향이나 상황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주로 이거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필요가 없어. 혹은 우리나라는 안 돼. 이거는 내 생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모두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 반정치적 무관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빨리 할게요. 자, 정치에 참여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주인이 나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사익과 공익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 사익은 개인의 이익이고 공익은 모두의 이익이죠. 그래서 이기주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선거할 때 특히나 그런 것들을 잘 따져야겠죠. 세 번째,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정치에 참여할 때도 내가 불법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화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거를 할 때도 불법적으로 몰래 표를 2개를 가져가서 2표를 행사한다거나, 그건 좀 굉장히 힘들겠지만, 내가 정치인으로 출마해서 뒷돈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불법적인 참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정치 참여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선거권 행사,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정치 참여 방법이죠.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납세,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 참여냐? 세금을 납부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나라로 가죠. 그죠? 나라에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요? 정책을 하잖아. 국정을 운영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정책 집행에 쓰이는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참여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납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정치적 견해를 밝힌다. 나의 정치적 생각, 정치적 의견을 말하거나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봐서 개인적으로 내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체, 집단적으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단체 행동은 또 나뉘는 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각각에 가입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교과서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책 한번 읽어보세요.